주택은 단독으로 지었고 건축 설계를 해도 단독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30평이라고 하더라도 구조나 평면도나 청고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디자인 체험의 김의관입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파트 견적은 쉽게 내줄 수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 리모델링은 이런 사이트가 아마도 국내에는 없거나 찾기 좀 힘든. 저희가 이제 예산 견적가를 알려드리는 무료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인테리어 하면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이 작아요. 주택 자체가 공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파트랑 다른 AS들이 생기고 단독주택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오롯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공사할 부분도 많고 공사 규모도 크고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그 수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짓는 형태도 다르고 거실 확장을 한다든가 벽간 이동을 해야 될 경우가 많고 벽간 이동을 하게 되면 대수선 신고도 해야 되고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이 공사하기도 까다롭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소지도 되게 많고 이 공사를 전문적으로만 하는 업체들이 많진 않아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작죠. 아파트는 내가 해당 지역에 몇 평의 아파트를 사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다 라는 질문만 잘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이엔드급 이런 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사들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다시피 해요. 네이버나 이런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 보면 평면도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그것만 보고 또 예산 견적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주택은 단독으로 지었고 건축 설계를 해도 단독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평수를 하더라도 30평이라고 하더라도 구조나 평면도나 청고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화장실이 주방이 되거나 주방이 거실이 되고 확장도 조금씩 되기도 하고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견적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대충 이 집 공사하는데 얼마쯤 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답을 해줄 업체가 잘 없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무료 견적 사이트예요. 그래서 주택공사의 특성상 만약 30평, 1층이 30평인데 한 집이 다 쓸 수도 있고 네 집으로 나눠서 세를 준 집일 수도 있고 이 집을 다 합쳐서 한 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견적 내주세요. 이런 경우는 견적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2층 집인데 1층하고 2층 따로 쓰면서 2층에도 두 세대 나눠져 있고 한 세대는 다락방이 있고 이런 경우도 견적을 내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한 20년 동안 한 500층 이상 주택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공사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몇 세대를 쓰고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벽간 구조도 옮길 거예요 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뭐 1억 5천 듭니다는 아니라도 한 1억 4천에서 한 1억 7천 사이면 충분히 공사 가능할 겁니다. 조금 고공사 하시려면 한 1억 7천, 조금 저렴하게 하시려면 한 1억 4천까지 공사가 가능하실 겁니다. 라는 예산 견적가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주택공사의 특성이 아파트는 필요 없는 안 하는 공사들이 되게 많아요. 단열 공사, 외부 단열 공사도 있고 내부 단열 공사도 있고 옥상 방수, 오수, 우수, 하수, 수도 배관까지 바닥 난방도 거진 새로 해야 되고요. 벽간 이동을 하면 이 집에 뼈대만 남겨놓고는 다 제거하고 새로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벽간 이동이 됐을 때 벽이 위험한 벽이다라고 하면 구조진단을 해서 수직이 가중이 어디가 있는지 2층 집 같으면 그거를 파악을 해서 구조 보강도 들어와야 됩니다. 구조 보강하는데 요즘 한 350 정도 들어가요. 그런 것도 산출해내야 되고 쉽지 않은 공사예요, 주택이.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주택 리모델링 자체는 아파트 인테리어보다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많이 힘들어져 버린.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네. 표준화가.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 내로 공사 견적의 표준화를 만들어 놨어요. 네. 건축물에갈 때 보면 이 높이가 나와요. 2층 집인데 7m 높이다. 7m 높이의 바닥 평수가 나오니까 외부의 면적도 저희가 단출해 낼 수 있고 저희가 예산 견적가를 내드릴 때 그냥 안 내드립니다. 그냥 평수만 곱하기해서 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물 예산 떼보고 그 다음에 토지음에 들어가서 도시개발되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집의 가치도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대략 한 요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가를 알려드려요. 예산가 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물론 지역마다 인건비 다르고 자재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돼야지 아마 공사가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많으면 너무 작을 때는 약간 하자의 우려도 있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견적을 못 낼 수도 있고 공사가 뭔가 공정을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가로 들어와서 추가 공사를 계속 하신다든가 미룰 경우도 있고
그 뭐 100% 그건 부분에 아닌데. 대해서는 저가로 들어오신 그 업자분이 의도를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그건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경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막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 충분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 영상으로 아, 그렇죠. 저희도 주택공사만 한 20년 동안 했는데 저희도 그런 당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견적가를 받아보시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예산 견적가를 말씀을 드려요. 견적서는 아닙니다. 견적서라는 거는 양변기 한 개가 얼마짜리, 그 다음 수전이 얼마짜리, 문이 얼마짜리가 몇 개, 이런 게 상세 견적서에 들어가는 거고, 견적가는 대략적인 이 집의 공사 규모 대비해서 이 정도 듭니다. 이를테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는 예상하셔야 됩니다. 요런 예산 견적가예요. 그걸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